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고. 설거지나 하는 주제에 여기서 밥을 먹으려 들어? 자원봉사센터 감사의 밤 행사장.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홀 한가운데서 한 할머니의 뺨이 울렸습니다. 손자는 그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은 그저 쑥덕거릴 뿐이었습니다. 뺨을 때린 여자는 이 지역 유명 학원장. 자신 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방금 행사장 입구로 들어선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막 건드린 할머니가 30년 전 자신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라는 사실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낭독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귀한 분들께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68살의 삶은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지하 월세방 작은 이불을 개고 일어나면 아직 어둠이 가득한 골목길을 걸어 동네 중국집으로 향합니다. 사장님 왔습니다. 주방 뒤편 설거지 공간엔 어젯밤 손님들이 쓰고 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름때가 눌러붙은 접시, 짜장 국물이 마른 그릇, 순자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하나씩 닦아냅니다. 4시간 동안 200여 개의 그릇을 씻으면 하루 품삯 6만 원을 받습니다. 손은 늘트고 갈라져 있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면 손자 민준이 학원비를 낼 수 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오전 9시 순자는 동네를 돌며 재활용품을 모읍니다. 박스, 폐지, 빈병, 고물상 아저씨는 늘 한숨을 쉬지만 그래도 받아줍니다. 하루 10,000원에서 2만 원, 적은 돈이지만 모이면 쌀 한 포대는 살 수 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로 빠듯하게 살고 순자는 손자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민준이는 올해 9살, 부모가 일하는 동안 할머니가 키웁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차려주고 숙제 봐주는 건 모두 순자의 몫입니다.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민준이가 시험지를 내밀 때 순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집에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모범 봉사자 감사의 밤, 10년간 무료급식 봉사와 독거노인 말벗 활동을 인정받은 겁니다. 순자는 초대장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데를 가, 새 옷도 없고 어디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때 퇴근한 며느리 지우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가셔야죠.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일 하셨는데요. 지우는 백화점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단정한 재킷과 블라우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셔서 당당하게 상 받으세요. 손자한테도 멋진 할머니 모습 보여주시고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감사의 밤 행사장은 순자가 평생 와본 곳 중 가장 화려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빛을 쏟아내고 테이블마다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뷔페에는 순자가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대단하다. 나 저거 먹어도 돼? 순자는 손자 손을 잡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기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옆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 박순자 아니야? 맞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못 사오던.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두른 여자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해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야, 순자야. 오랜만이다. 너 여기 왜 왔어? 순자는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혜란아, 오랜만이구나. 나 봉사활동으로 초대받아서. 혜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봉사? 아, 설거지 봉사? 그래, 너 손은 원래 그런 일만 하던 손이었잖아.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옷자락을 잡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란이 민준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애는 뭐야? 손자? 애까지 데려와서 밥 얻어먹으려고?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란아, 그런 말은 너무 심하잖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란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딱!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뺨을 감싸 쥐었고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혜란이 행사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초대도 안 된 애가 왜 여기 있어요? 순자는 손자를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혜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손자 손을 잡고 나가려 했지만 혜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쏠렸습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 박순자 씨 10년간 봉사활동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기부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혜란아? 혜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봉사센터에서 받은 후원금 일부가 개인 통장으로 빠져나갔다던데요.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 들어간 걸로 압니다. 완전히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나이 든 분들 중에 그런 경우 종종 있다던데. 행사 진행자가 당황하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상은 보류하겠습니다. 준비하던 감사패가 치워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나가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독거노인 집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청소도 도와드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일 안 했어. 할머니는 착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혜란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데리고 행사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순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행사장 입구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우, 순자의 며느리였습니다. 지우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혜란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순간 손자가 우는 모습,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는 장면.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혜란의 얼굴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아이비 프리미엄 교육그룹 이혜란 대표.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전국 15개 지점, 연매출 200억 원 규모.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세청 자료과입니까?
긴급 조회 요청 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와. 할머니 잘못한 거 없잖아. 저녁 때가 되어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우가 퇴근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우리 엄마를. 내가 당장 가서. 지우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금 가서 소란 피우면 우리가 가해자 돼요. 지우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시어머니를 둬서. 지우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혜란이가 기부금 횡령했다고 말했어. 사람들이 다 믿더라. 나 때문에 너희까지 소문 날까봐.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조회창이 떴습니다. 조사 대상 입력 IB 프리미엄 교육그룹. 엔터를 누르자 10년치 세금 신고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매출, 비용 처리, 인건비, 접대비. 숫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급여 명세, 강사 30명. 하지만 실제 사업자 등록상 신고된 직원은 5명. 25명은 유령 직원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음 항목을 열었습니다. 교재비 지출 내역, 연간 12억 원. 하지만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니 폐업된 업체들이었습니다. 허위 영수증이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열어봤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모두 개인 사용이었습니다. 지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령 강사 급여 부풀리기, 교재비 허위 신고, 법인카드 개인 사용. 탈루세액 합계 87억 원. 지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예란 씨, 당신 큰 실수하셨네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가방 속엔 특별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긴급 세무조사 청구서. 일주일 후 IB 프리미엄 교육그룹 본사. 혜란은 원장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혜란이 짜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왜 이래 시끄럽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어요. 지금 1층에. 혜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 세무조사? 우리 회계사가 다 처리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한지우였습니다. 혜란이 눈을 깜빡이며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우가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 특별조사관 한지우입니다. IB 프리미엄 교육그룹 10년치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혜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당신 박순자 며느리 아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한테 기부금 횡령 누명 씌우신 거 명예훼손죄로 고소 접수했습니다. 혜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우리 변호사한테. 지우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요? 이 정도 탈루 규모면 변호사 100명 붙어도 소용없습니다. 유령 강사 30명으로 급여 부풀리기,
교재비 허위 영수증 12억 원,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개인 사용 8억 원, 합계 탈루 세액 87억 원입니다. 혜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회계사가 처리한 거.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계사 이름도 허위입니다. 실제 등록된 세무사 없이 무자격자가 처리했네요. 가산세 포함하면 추징금 120억 원 넘어갑니다. 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혜란 원장님, 제 시어머니가 30년 전 당신 남편 중환자실에 계실 때 밤새 간병하고 치료비까지 보태신 거 기억하시죠?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 지우가 오래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대학병원 입원 기록. 환자명 이철수, 교통사고 중상. 그리고 간병인 박순자. 혜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시어머니 박순자, 당시 그 병원 VIP 병동 전담 간병인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인정하는 실력, 재벌가 환자들이 지명하던 분이었죠. 지우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젊은 순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45일간 밤샘 간병, 회복 운동 보조. 그리고 이건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치료비 1,200만 원 중 300만 원 박순자 씨 개인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입니다. 당시 혜란 씨 부부가 사업 실패로 돈이 없었죠. 혜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뒤 혜란 씨 부부가 우리 시어머니 집에서 2년간 생활했습니다. 가사도우미로요. 제 시어머니가 밤낮 일하며 두 분 먹여 살렸죠. 지우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적입니다. 2002년 혜란 씨가 첫 학원 차릴 때 건물 전세금 5천만 원. 제 시어머니가 빌려주신 돈입니다. 한 푼도 갚지 않으셨죠. 혜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때는 힘들어서.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힘들어서 안 갚은 게 아니라 성공한 후 아예 모른 척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엔 은인을 뺨까지 때리고 거짓으로 기부금 횡령범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셨고요. 지우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혜란 씨, 당신 인생 끝났습니다. 추징금 120억 원에 가산세 35억 원 합쳐서 총 155억 원 납부하셔야 하고요. 명예훼손, 폭행죄로 형사고소도 접수했습니다. 검찰 송치 예정이니 변호사 미리 선임하세요. 지우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살려줘. 나 잘못했어.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혜란은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세청 조사팀이 학원 전 지점에 들이닥쳤습니다. 장부, 컴퓨터, 서류가 모두 압수됐습니다. 저녁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유명 학원 그룹 세금 87억 원 탈루, 원장 검찰 송치. 혜란의 얼굴이 뉴스 화면에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학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사표를 냈습니다. 전국 15개 지점이 일주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혜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명예훼손, 폭행치상 각 죄를 병합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혜란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청석에는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와 민수, 그리고 손자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쁜 사람 이제 감옥 가는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자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잘못된 건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기자들이 지우에게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으로서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과 법은 별개입니다. 탈세는 명백한 범죄고 저는 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개인적 관계와 무관하게 적발했을 사안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유명 학원장의 몰락, 은인을 배신한 대가. 시청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이다다, 속 시원하다. 아기는 벌 받는다. 순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혜란에게서 교도소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수의를 입은 혜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 화장기 없는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혜란이 순자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순자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혜란아. 응. 순자야. 나 너 용서 안 해. 혜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한테 미안함을 받아줄 자격도 그럴 이유도 없어. 너는 내 인생에서 이미 지워졌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빌린 돈 5천만 원 검찰에서 압류한 너 재산에서 다 받아냈어. 이제 너랑 나랑 아무 관계 없어. 혜란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제발. 하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진짜 괜찮아. 다 끝났어.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동네 어귀에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잔의 손맛 반찬,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지우와 민수가 선물한 가게였습니다. 크지 않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 진열대엔 순자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손자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내가 말했어. 우리 할머니 가게 하신대. 순자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게 앞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선정, 올해의 모범 봉사자 박순자님. 진짜 감사패였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축하해요. 가게 열었다며? 김치 좀 주세요. 순자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우, 민수, 민준이가 가게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직접 만든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단골이 생기다니.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야.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 거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정말 행복해도 되는구나.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도 든든한 가족이 함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한 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